안녕하십니까.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정동섭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파트너즈 센터 정은민 간호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퇴원 후에 일상생활 복귀까지 좀 과정이 궁금합니다. 정말 기존에 드시는 약들을 모두 다 끊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약을 끊는 게 이 시술의 사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부정맥이 생기시면 특히 심방세동은 보통 약을 항온고제 쓰셔야 되고, 그다음에 심장 기능을 좀 보조하는 약을 써야 되고, 정상박동으로 돌리는 부정맥약을 써야 되고, 또는 뭐 고지혈증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약들을 씁니다. 보통 한 4가지 약 정도 쓰게 되는데, 한꺼번에 약을 4개를 드시고 각각의 약에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흉곽경 수술을 하게 돼서 잘 정상박동이 유지가 된다면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빈도로 끊는지는 또 개인차가 있는 거겠지요. 그래서 좌심방 1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뇌졸중 병력이 없으시면 항온고제는 끊습니다. 기존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경과랑 상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직 뇌 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용량을 줄이거나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항온고제를 끊으니까 좌심방 2에서 혈전이 안 생기니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. 뭐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뭐 약 끊어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없으니까 되게 편해하시고요. 항부정맥약도 정상박동으로 돌리는 이 코다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약은 다 끊습니다. 부작용이 좀 덜한 약들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도 됩니다. 재발을 하더라도 박동을 잘 유지하면은 되기 때문에 퇴원 후 6개월 정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끊게 됩니다. 퇴원 후 과정을 여기 보시면은 수술 후 한 4, 5일째 퇴원을 하시고 항온고제는 3개월째 끊게 되고요.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부정맥약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. 그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시게 되고 재발을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은 없으니까 그냥 항고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끊고 뭐 추가로 하이브리드를 한다든지 전기 충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약들을 복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치료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뭐 기본적으로 2~3개까지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교수님, 수술 후 3개월 뒤에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 환자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환자분들에게서 시행을 하는지, 그리고 혹시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죠. 하이브리드 수식이라는 게 원래 흉곽경 더하기 내과 고주파 절제술입니다. 그래서 첫 50명 환자들한테는 저희들이 2가지를 무조건 다 했습니다. 흉곽경 수술을 하고 정상박동이 돼도 안에 또 이제 재발하지 말고 예방적으로 그렇죠. 시행을 하는 건가요? 예, 시술을 안 하더라도 정기 생리학적 검사라 그래서 잘 차단이 되어 있는지만 봤죠. 그랬더니 한 70%, 80% 환자에서 잘 차단이 됐고 나머지 20%에서 저희들이 추가 시술을 조금 더 했습니다. 그랬더니 70%, 80% 환자들은 괜히 한 거잖아요. 저희들 자원도 소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환자들 또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입원해야 되고 해서 다른 고주파 시술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. 아물 때까지. 그 기간 이후에 재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추가 시술을 하게 되죠.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. 정상박동이 되면 이제 요즘 거의 안 합니다. 빈도도 30%에서 좀 많이 줄어서요. 요즘은 20% 정도 초반으로 많이 줄었고 빈맥만 발생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더라도 그냥 관리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면 정상박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는 많지만 이전에 시술을 받아서 고생을 좀 했거나 자기는 시술이 싫다, 방사선 쪼이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정상박동이 안 되더라도 박동이 빠르게 뛰는 것만 예방을 하면은 심장 기능 떨어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풍 예방에 심부전만 예방이 되면 심방세동이 갖고 있는 합병증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 젊으시거나 정상박동이 갖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걸 위해서는 추천을 드립니다. 교수님, 정상박동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것으로 뽑는 게 이제 커피인데 하이브리드 치료하신 분들은 이제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? 커피가 이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사실은 너무 과다한 카페인이나 이런 음식들은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되죠.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우리 영어로 자극이라고 합니다. 트리거.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병변이 있는데 잘 누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그게 근데 이제 트리거가 돼서 심방세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커피, 술,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와인이 적당량이 좋다듯이 적당량은 또 이제 워낙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
또 기분도 좋게 하고 엔돌핀도 나오고 이런. 그래서 저는 금지시키지는 않고요. 하루에 3잔까지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, 실제 커피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는 외래에서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술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이제 정상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봤더니,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랑 과음을 안 하시는 분들, 10년이 지나도 정상 발동 아주 꿋꿋이 약 드시지 않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니 해도 유산소 운동은 정말 모든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, 교수님. 아무래도 이제 새로 도입된 신기술이다 보니 비용이 비싸겠죠? 보험 적용 관련돼서도 좀 궁금합니다. 이게 처음에 신의료가 돼서 이 수술을 할 때는 고주파 절제하는 기계들이 전부 다 외국에 수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구를 5개를 쓰거든요. 오른쪽 하나, 왼쪽 하나,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보조 도구들. 얘네들이 그냥 기본이 200, 300입니다. 그래서 5개, 6개 쓰면 금방 그죠? 네.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고, 첫 한 100분, 200분 수술할 때는 이제 그걸 다 감수하시고 수술을 하셨고,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내과에서 시술을 실패하시거나 재발했거나 치료가 이거 말고는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그 비용을 감수하시고 많이 했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2016년부터 이제 이 제가 축적된 성적들이 되게 좋으면서 전액 부담이 없어지고 이제 보험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암 수술이나 다른 심장 수술의 같은 수준으로 수술료는 본인 부담금 5%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고요. 재료비도 포함이 됐습니다. 많이 부담이 줄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. 진짜 하이브리드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심장 수술이니까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줄어들어도 일정 수준은 나오니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저희 외래에서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. 많은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답변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 질문에 훌륭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건 다 풀리셨으니까. 그리고 외래에서 받는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그 다음에 또 직접 또 해주시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.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. 있는데 저 좀 모아서 다음 편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형광경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환자를 직접 따라가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영민 간호사랑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. 그리고 외래에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파트너 센터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